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효성그룹 마지막으로 마지막 종목이 될 거예요. 오늘은 효성중공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자가 지켜야 할 원칙, 절대 한 종목만 하지 말고 투자 금액이 작아도 여러 종목으로 분산 투자하라. 뭐 한 주든 두 주든 관계없습니다. 항상 분산 투자만이 살 길이에요. 그리고 절대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좋은 종목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장회사의 목표 가격은 실적에 따라 꼭 정해진다. 요것만 믿으시면 됩니다. 물론 뭐 이슈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서 뭐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것도 많지만 정상적인 종목들은 실적에 따라 딱 목표 가격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내용이 좋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열심히 좋은 회사 많이 올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제 영상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항상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기에 앞서서 이해를 돕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해서 뭐 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이 주식탱크 영상 쪽에선 책임을 지지 않음을 다시 한번 공지합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요 며칠 계속 효성 시리즈를 했는데 오늘은 효성중공업 요걸로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효성그룹은 효성중공업은 뭐 건설도 있지만 주로 이제 전력기기 쪽, 이 변압기 뭐 차단기 이런 쪽에 국내 대표 기업이에요. 그리고 수출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친환경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 뭐 풍력, 수소 이런 쪽, 그리고 이제 수소도 액화수소 이쪽 이 최대 공장을 이제 세계 최대 공장인데 이 우리나라에 들었습니다. 효성중공업에서 건립을 해요. 그 정도로 기술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효성그룹 상장사는 10개고 계열사는 50개 정도 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정지해 놓고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효성중공업이 이 유럽 시장 그 ESS 쪽 뚫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유럽 시장 뚫었어요. 이번에 영국 최대 다우닝사 이 전력 투자 회사예요. 이쪽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 본격 진출을 했다. 이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효성중공업이 수주한 최대 물량이다. 요번에 영국 쪽에서 수주한 물량이 이 효성중공업 그동안 물량에 비해서 최대 물량이다. 굉장히 큰 걸 수주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능기업 이 건설회사인데 여기 이제 매각설이 있습니다. 지금 검토를 진행 중에 있는데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수소, 효성중공업이 제1회 수소 대상, 요거 산업 대상, 나라에서 주는 상인데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수소 충전 시스템 시장 점유율 1위, 그리고 해상풍력 터빈 중국 회사랑 중국 상해전기그룹 자회사 SE윈드 여기와 손잡고 해상풍력 본격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가 이제 해상풍력 터빈 쪽으로는 세계 3위예요. 중국 1위 업체고 세계 3위입니다. 중국 1위 업체. 그리고 이제 향후 수소차, 연료전지, 수소 수요가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이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수소 충전소, 그리고 버스 수소 충전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충전소가. 그리고 이제 그 액화수소 쪽으로 이제 기체수소에서 액화 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액화 쪽으로 가면은 부피가 이 800분의 1로 감소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대용량으로 수송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소에너지 사용처가 향후 지금 현재 이제 차량 이쪽으로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데 드론, 그리고 배, 선박, 지게차, 뭐 모빌리티 이런 쪽 굉장히 많은 쪽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수소 사용처가 굉장히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만큼 공급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매출로 직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린데그룹 제가 먼저 요거 효성하면서 말씀드렸죠. 이 린데그룹 이게 이제 독일 회사인데 이 효성그룹하고 울산에 공장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액화 수소 플랜트 건설 결정
요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 이쪽이 일단 3대 과제잖아요. 지금 이쪽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산화탄소 저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현재 효성중공업이 국내 수소 충전소 점유율 1위고 전국에 34개 충전소 40% 정도 운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위예요 1위. 또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늘리고 있어요. 역시 부생수소 그리고 이제 부생수소 말고 이제 전기분해로 해가지고 진짜 100% 그린 수소를 이제 빼내는 기술도 있기 때문에 향후 계속 늘어난다. 이제 태양광 풍력 이쪽에서 남는 잉여 전력 가지고 그 밑에 이제 발전소를 만들어서 이제 생산을 해가지고 저장 탱크에 담아서 수송을 하고 이런 일까지 전부 다 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린 수소 생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뭐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세계 최대 풍력단지 요쪽 협약식도 했습니다. 48조. 그러니까 효성중공업이 지금 매출이 좀 늘어나는 게 보이고 있어요. 뭐 풍력 터빈 굉장히 다양한 걸 많이 해요. 터빈부터 시작해서 이 뭐 건설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과 손잡고 또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전력 이제 계속 이 산업이 발전을 하려면 전력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쪽에 굉장히 중심 분야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내용은 요 정도로 보시고 뭐 뉴스에 다 나오니까 그거 발췌하시면 되고 자 재무제표로 가겠습니다. 바로 이 회사 자본금은 466억짜리예요. 자 2018년도에 2조 1000억 19년도에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죠. 3조 7천억까지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1300억까지 늘어나고 근데 20년도 작년도는 이제 코로나라는 특수한 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좀 매출은 줄었습니다. 줄고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뭐 올해도 굉장히 크게 늘진 않아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게 보이죠. 3조 3천억 예상치입니다. 이건 21년도 3조 22년도 3조 거의 4천억 가까이 되고 23년도는 3조 6천억 정도까지 이렇게 2천억 단위로 늘어나는 게 좀 보이고 있어요. 2천억 3천억 단위로 그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증가를 하죠. 올해 예상치가 1300억 내년도 1800억 그리고 23년도 2100억 이건 저거는 추정치니까 조금 변동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당기순이 역시 증가하는 게 보이고 있죠. 그리고 부채를 보겠습니다. 부채는 좀 많아요. 부채는 재작년에 한 3조 됐다가 작년에 좀 줄었다. 그냥 일정하게 크게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냥 한 2조 8천억 9천억 정도 유지를 할 것 같아요. 그죠? 예상치입니다. 역시 자본 총계는 조금씩 늘죠. 한 1000억 단위로 자본 총계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버는 걸 좀 쌓아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부채는 그 대신 정체 그 대신 자본 총계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조금씩 떨어진다. 조금씩. 그렇지만 이제 이 수소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률이 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 영업이익률이 2%, 3%, 1% 이랬다가 올해부터 4%, 5%대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업이익률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돈을 좀 잘 벌고 그걸 또 다시 이 자본 총계로 늘리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직 그래도 200%라 좀 많아요. 그래도 200% 이상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재무제표를 볼게요. 재무제표 보면은 회사가 그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좀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익률은 조금 올라갔습니다. 흑자 전환했죠. 작년도에는 어쨌든 560억 정도 손실이 발생됐는데 올해는 이제 170억 정도 수익으로 전환이 됐고 그리고 투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 많이 했죠. 19년도에 4천억 작년도 1000억 올해는 좀 주춤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투자가 어느 정도 일단락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한 부분은 있습니다.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건 항상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죠? 미래 실적으로 전환이 된다예요.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건 미래의 먹거리를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뭐 공장을 증설하든 뭐를 하든 간에 그러면은 공장을 증설하고 하면은 매출의 실적이 늘어날 테고 매출이 늘어나면 이익도 늘어날 테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재무제 비율을 보면
유동 비율, 당좌 비율 많이 떨어지죠. 그 이유인즉슨 부채 비율이 높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 부채 비율이 300%대에서 어쨌든 아직까지도 200%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 때문에 당좌 유동 비율 좀 안 좋다 이렇게 보시고, 자, 자기 자본 비율 50% 이상이 좋다 그랬죠. 많이 못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남의 돈, 그러니까 차입을 의존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보면 투자를 어느 정도 일단락 되고 있다라는 게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데에서 좀 보이죠. 자, 그리고 투자 지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SPS, 이게 증가를 하는 게 좋다 그랬죠. 물론 18년도보다 19년도 매출이 좋았으니까 올라갔죠. 그리고 작년도 좀 떨어졌고. 그렇지만 이제 올해도 아주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네, 그죠? 6조 2천억, 6만 2천원 정도 보면 6만 2천원 그냥 곱하기 4 하면은 한 6만 2천원 곱하기 4 하면은 한 24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전체 매출을 보면 하반기에 올라간다는 얘기죠. 하반기에. 그죠? 별도로 보면, 그죠? 하반기에 올라가죠? 21년도 3월 1사분기는 5,800억인데 8천억, 7천억, 8천억, 9천억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죠. 영업이익도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올라갈 거로 보입니다. 일단 BPS는 상승을 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BPS 현재 9만원 잡히는데 지금 현재가는 7만 8천원이죠. BPS 대비는 조금 저평가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채 비율이 좀 높다. 부채 비율이 아까 보셨듯이 부채 비율 자체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이다, 이 부분은. 그렇지만 투자가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은 있고 영업이익률이 조금씩 늘어나는 게 보이죠. 5%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 정도. 그렇게 보시면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PSR 이게 고평가 저평가 나타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PSR 0.19예요. 그러면 작년도 종가로 보면 작년도 종가가 62,200원. 작년도에 많이 올랐죠. 130% 정도 올랐으니까. 물론 저점도 이제 8,000원대까지 찍었었잖아요.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죠. 예? 그죠? 그랬다가 올해 이제 한 26%더 올랐네요. 한 30% 잡아주면 그래도 SPS는 PSR은 그래도 낮아요. 그래도. 그러면 향후 이 회사가 먹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친환경 사업 부분이 굉장히 많죠. 전력기기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유럽, 영국 쪽에도 수출을 했고, 그죠? 영국 쪽에 진출을 했고, 그리고 유럽 시장 본격적으로 진출을 할 거고, 기술력은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도 수주한 물량이 최대 물량이에요. 최대. 이번 계약은 효성중공업이 수주한 최대 물량이다. 매출은 증가를 한다. 그리고 친환경 사업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해상풍력 또 그냥 풍력, 수소, 그죠? 이런 쪽 신성장 먹거리가 이제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다 충전소 계속 늘려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 증가와 이익 증가. 그러면 지금 보면 부채가 약 3조 가까이 되고 2조 9천억, 자본 총계 1조 2천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채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한 약 1조 4천억 정도가 많으니까 굉장히 재무구조는 썩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회사가 성장을 계속해서 3천억 단위로 벌고 4천억 단위로 벌게 되면 저 끄는 거 이제 몇 년이면 끄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2천억만 벌어도 대충 보면은 1조 5천억, 6천억, 7천억 한 1조 7천억 나누기 한 2천억만 번다 이렇게 보면 한 8.5년 걸리죠. 8.5년이면 긴 시간 아니에요. 회사로 따지고 보면. 그렇게 되면은 부채는 이제 100%대로 들어오겠죠. 근데 지금 성장 속도가 의외로 빨라요. 의외로 이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영업이익률도 높아지고 있고. 이게 예를 들어 10%까지만 올라가면은 속도는 더 빨라지겠죠. 한 5년으로 줄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부채 끄는데. 자본 총계 올리는데 부채는 그대로 놔두래도 자본 총계 올리는데 금방 올린다고요.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성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재무제표상 BPS 올라가는 구조가 보이고 있고 SPS는 떨어졌다가 이제 올해부터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왜냐면 그 이유는
매출액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매출액이. 물론 19년도만큼은 못하더라도 앞으로 향후 2년의 예상치지만 비슷해진다. 이렇게 보면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 재무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제표가 아니라 차트를 볼게요. 재무제표는 이제 봤으니까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일봉, 주봉, 월봉, 연봉이에요. 자, 현재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삐져나오면은 쉬어간다고. 지금 월봉에서 삐져나오다 보니까 1, 2, 3, 4, 5개월 동안 지금 직전 고점을 돌파를 못했어요. 그죠? 과열권에 있고 지금 조금 숨고르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봉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삐져나오는 부분이 있었고 일봉도 역시 삐져나왔죠. 이 삐져나오면 오늘 처음 보시는 분은 제 영상을 참고로 하세요. 제가 이제 그 교육방송 해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를 보시면 돼요. 초창기에 처음에 만든 게 있습니다. 그 부분 보시면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렇게 삐져나오면 마지막 선을 삐져나오면 고점. 그죠? 월봉에서 삐져나왔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쉬어가는 구간이다. 근데 성장성 있죠? 제가 재무제표상으로 요걸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가격을 제가 안 뽑았네요. 그죠? 이 회사에 이제 향후 얼마 가야 되나? 그걸 제가 안 뽑아드렸어요. 보니까. 그냥 부채 비율이 예를 들어 지금은 이제 200%대로 높잖아요. 부채 비율이. 지금 203, 이제 지금 부채 비율이 작년 기준으로 280, 올해 기준으로 270. 거의 뭐 주는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지금 저평가인데 예를 들어 1300억, 1500억, 2100억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중간값으로 계산을 할게요. 1800억 정도. 그냥 1800억을 그냥 3년간만 유지를 한다 보는 거예요. 그럼 1800억 이제 부채 비율이 지금은 높으니까 그거 일단 감안 안 하고 그거 감안 안 했을 때 정상 부채 비율 그냥 한 150%에서 100% 정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정상적인 회사였을 때로 기준이에요. 지금은 부채 비율 때문에 할인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1800억. 자, 나누기. 자, 자본금 466억 곱하기 액면가 5천원이니까 5만원 계산을 해준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회사는 만일 부채 비율이 100%대로 들어왔다 그러면 그냥 100% 미만, 100%까지 인정. 100% 이하일 때 이 회사 적정 주가는 약 20만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19만 3천원. 지금 부채 비율이 높다 보니까 지금 부채가 자본 총계가 1조 2천억인데 부채가 2조 9천억 아니에요. 1조 7천억이 많은 거 아니에요. 1조 7천억. 그럼 이 회사가 1조 7천억이면 10년을 갚아야 돼요. 1800억 기준으로 10년, 약 9년 정도를 갚아야 되거든요.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근데 이익이 늘어나는 걸 감안을 해보면, 예? 이익이 늘어나는 걸 감안을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한 짧게는 5년에서 7년이면은 충분히 부채 비율을 100%대까지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태로 나간다면. 근데 지금 좋은 게 친환경 사업, 그리고 전력 수요가 많아진다는 거. 뜨겁잖아요, 지금. 어쨌든 뜨겁고 산업이 발전하면 전기는 무조건 필요한 거거든요. 전기가 많아야 산업도 빨리 발전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필연적이에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정상적인 목표가 1800억으로 잡을 때 거의 약 20만원 돈 잡힌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78,000원인데 이거는 부채 비율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채 비율 때문에. 근데 이 회사는 긴 시간을 놓고 보면은 매출액 증가에 매출액이 여기서 멈추진 않잖아요. 계속 증가하는 게 보이죠. 매출액 증가에 영업이익률 증가까지 합하면 이 부채 끄는데 1조 7천억이 지금 많잖아요. 미래 기준으로. 현재 금년 기준으로 봐도 또 작년 기준으로 봐도 1조 8천억이에요. 그죠? 1조 8천억이에요. 그죠? 근데 미래 수익이 높아진다는 그 가정. 지금 눈앞에도 보이잖아요. 가정을 하더라도 성장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향후 빠르면 5년, 늦어도 7년이면은 이 부채 비율 바로 제로로 가요. 바로 제로가 아니라 100%로 1대1로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투자가 어느 정도 일단락 됐다는 거예요.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잖아요.
19년도 4천억, 작년도 1천억, 올해 별로 없죠? 그 대신 이 회사는 남의 돈을 의존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자기 자본 비율이 50 이하기 때문에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도 높은 거고. 그러니까 그 점 참고로 하시고, 이 회사는 100%로 이하로 떨어지면은 20만 원은 갈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돈이 많지가 않으니까 배당이 없잖아요, 배당이. 근데 앞으로 오면 이거 보시면 알잖아요. PER이 5%대까지 떨어져요. PER이 굉장히 낮아진다는 얘기죠. PER이 5%까지 떨어진다는 건. 그죠? 그러면 이 회사는 미래 발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놓고 보면 부채 비율 때문에 높다고는 할 수 있지만 BPS를 보면은 94,000원 잡혀요. 현금성 자산 가지고 보면. 물론 현금성 자산 대비 부채가 높다 보니까 가격이 이 정도지. 만약 이게 1대1이었으면 여러분들 100%였다면은 이거 20만 원 훨씬 넘어가요. 왜? 프리미엄이 얹어지잖아요. 매출 성장 속도가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얹어진다고. 이거는 프리미엄 자체가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 프리미엄 어디서 보죠, 우리? PSR 0.19. 올해 얼마 안 올랐어요, 올해. 회사가. 23%, 26% 올랐어요. 그래도 0.3 내외란 말이죠. 0.3 내외예요. 굉장히 저평가된 거예요. 0.07 얼마나 싼 겁니까? 제가 성화이텍 올려드렸죠. 성화이텍 0.15 작년 기준 0.09니까 0.07이니까 이때부터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성화이텍 지금 여러분들 이거 성화이텍이에요. 성화이텍 어때요? 0.07 떨어지니까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부터 주가 이때 바닥치고 올라갔잖아요. 효성중공업 0.07 작년 바닥쳤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PSR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의심의 여지 갖지 마시고 이 회사는 지금 성장성이 있다. 성장성이 빠르다. 빠르면 이 부채도 빨리 끌 수 있다. 그 대신 부채 비율이 너무 지금 부채가 너무 많아요. 한 1조 8천억이 많다 보니까 1조 8천억 끌려면 예를 들어 1,800원이면 10년 걸리는 거고. 그죠? 하나도 안 하고. 예? 근데 지금 이 이익률 성장 속도가 훨씬 빨라요, 보니까. 그죠? 영업이익률. 매출의 영업이익률까지 같이 증가를 해버리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러면 5년에서 7년 내에 저거 100%대 들어와요. 이게 장기 투자라는 거죠, 장기 투자. 그러면 이 회사는 목표가는 무조건 20만 원이 넘어간다 봐야죠. 그죠? 시간은 걸리더라도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지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는 거죠. 자, 바로 이제 저걸로 들어가겠습니다. 차트로. 그러니까 항상 성장성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들고 계신 분은 아마 예? 이 과거치로 보면은 진짜 힘드신 거예요. 왜냐면 11년도부터 지금까지 떨어졌으니까 작년까지. 그죠? 11년도부터 약 10년간 주저앉았잖아요. 10년간. 그죠? 이때가 11년도 중반이나 후반 되겠네요. 그죠? 이때부터 그냥 들고 계신 분, 뭐 털어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 회사는 장기 추세가 떴다라는 거예요. 장기 추세. 아, 이거 성화이텍이다. 아, 죄송합니다. 자, 효성중공업. 아, 이거 진짜 분할한 거죠, 진짜. 자, 제가 죄송합니다. 성화이텍을 보여드렸네. 자, 효성중공업. 현재 삐져나오면, 마지막 줄 삐져나오면 고점 나왔다 그랬죠? 최소한 우행보 박스 내지 빠진다. 우행보 박스 내지 하락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지 없죠? 이건 뭐 거의 100%예요, 100%. 자, 여기도 삐져나오니까 주봉. 이건 주봉이에요. 삐져나오니까 여지없이 기었죠. 빠지고 하락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요 주봉 요 자리는 일봉 여기가 빠진 거예요.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 자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예요. 여지없이 삐져나오면서 매도. 그리고 우행보 박스. 근데
재무제표 보고 계산하고 미래실적 보니까 올라갈 여지가 있다. 그냥 답이 나온 거예요. 지금 보면 자, 효성중공업 월봉 삐져나왔죠, 월봉. 그러니까 지금 쉬어가는 거예요. 쉬어가는 거. 그래도 큰 폭으로 안 내려오죠, 여러분들. 안 내려오는 이유가 뭘까요? 재무제표에 나온 거예요. 성장성. 성장성 때문에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성장성 때문에. 여지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월봉에서 끄트머리가 자꾸 긍정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자꾸 올라가요. 이 빨간 줄 있죠? 이게 여기부터 자꾸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올라간다는 건 성장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거기다 파란 것도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계속. 그러면 이 공간은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위쪽으로. 자, 주봉도 볼까요? 주봉도 이 높이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높이가. 그죠? 성장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근데 지금은 조금 박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월봉에서도 좀 삐져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쉬어가더라도, 예? 좀 쉬어가면은 저점 매수 들어가고, 들고 계신 분이든,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는.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이제는. 왜? 성장성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그 대신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왜냐면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제가 왜 효성 시리즈 다 해드렸잖아요. 예? 쫙 해드렸잖아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효성 중공업을 마지막으로 끝낼 거거든요. 근데 자, 삐져나오면 어때요? 저점이라 그랬죠? 삐져나오면 고점이라 그랬죠? 일봉입니다. 지금은 단기 다 삐져나오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작업은. 근데 지금은 현재 중립이죠, 중립. 그래도 다행히 빨간 줄 위로 올라오면 제가 급등이라 했죠? 빨간 줄 위로 올라오면. 그죠? 여긴 빨간 줄 밑에 있으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 구간은. 그죠? 빨간 줄 위로 올라가면 안정권. 이건 일봉 단기입니다. 주봉은 연역이 좀 짧아요. 주봉은 요걸로 보시면 돼요, 요걸로. 만일 이 회사가, 예? 주봉 기준 여기까지 45,000원 기준까지 내려오면 이거는 무조건 담으세요, 그냥. 아마 안 내려올 거예요. 지금은 좀 우행보 박스 구간이고, 월봉에서 긍정적이에요, 월봉에서 긍정적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 때문에 못 올라가요, 이것 때문에 우행보 박스 가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죠?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저 금액이 작진 않죠? 96,000원 고점 찍고, 예? 여기까지 왔으니까 62,000원까지 내려왔으니까. 그죠? 이만큼이 박스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다시 지금 아직까진 박스예요. 아직까지. 그리고 요 구간 내려오면 여러분들 그냥 담으세요. 요 구간 내려오면. 제가 볼 땐 직전 저점은 뭐 일단 지금은 좀 중립이니까 좀 참으시고, 요 정도 직전 저점 요 자리 내려오면 그냥 하나 적어 놓으세요. 62,000원, 63,000원대 그때 내려오면, 왜냐면 이거는 장기전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단기전 아니에요. 효성중공업은 부채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아무리 성장성이 있더라도 갑작스럽게 올라가면 또 그대로 또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전이니까 그건 좀 참고 하시고. 그리고 아주 회사가 긍정적인 게, 자, 거래량들이 이 바닥권에서 여기서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구간대가 여러분들 이 가격대거든요. 지금의 가격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장기전이니까, 어차피 장기전이에요. 그러니까는 좀 기다리셨다가 매매하셔도 돼요. 요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큰 폭으로 올라가면 다시 또 주춤주춤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성장성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장성이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하시고,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조금 좀 기다렸다가, 예? 좀 저점 자리를 좀, 왜냐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종목이라 어쩔 수 없어요. 부채 비율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고요. 왜냐면 이익이 그냥 5천억, 6천억 이렇게 늘어나면 이건 따라잡아야죠. 왜냐면 부채를 빨리 끌 수가 있잖아요. 예? 1조 7천억 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익이 2천억, 3천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 제로로 만드는데 빨라야 5년, 예? 늦으면 한 7년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좀 길게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오늘 효성중공업, 예, 오늘 효성그룹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예, 효성그룹은 여기서 마치고, 예, 내용이 좋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